우리가 홍역 특집을 같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론입니다. 홍역의 동의학적 치료법 함께 살피는데요. 홍역 환자가 어차피 아큐펑처 클리닉 먼저 찾는 일은 드물어요. 일단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WHO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홍역 환자들은 1차적으로 서희병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큐펑처 클리닉 하시는 외국에 계신 우리 침쟁이 여러분들은 그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 합병증, 중요한 합병증만 그것만 막아주어도 여러분들은 큰 성공,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합병증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니까 이 도표가 있어요. About 1 out of 4 people, 그러니까 홍역 환자 4명 중에 1명은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중증을 갖게 된다. 그리고 1 out of every 1,000 people,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은 어떠한 심각한 병에 노출되냐면 브레인 데미지를 입어요. 브레인 데미지, 뇌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1 or 2 out of 1,000 people, even with the best care,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will die, 죽는다. 홍역 환자 1,00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그로 인해 사망하고, 역시 1명 중에 2명은 그로 인해 평생 인지능력 상실이라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 그것만 예방해도 큰 성공이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희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홍역에 노출되었을 때 자석 4개를 유효경혈에 붙여주면 사암침자요법으로, 그러면 브레인 데미지 또는 will die, 이거 예방할 수 있어요. 주의 깊이 봐주세요. 주의 깊이 봐주세요. 그림에 보면 mentally impaired, 그러니까 인지능력 상실, 그것이 가장 큰 후유증이에요. 살아가더라도. 그리고 ear infection, 중이염으로 청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뉴모니아, 폐렴에 걸려서, 역시 중증 폐렴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다이어리아, 설사, 홍역에 끊임없는 설사가 동반될 수 있어요. 특히 유아들에게. 그런데 이 설사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열은 나요. 고열은 나는데 설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때 양약을 제공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사를 어거지로 틀어막으면 열이 올라가고, 열이 올라감과 동시에 설사가 계속 동반될 때 마땅히 뚜렷한 치료법이 별로 없어요. 계속 수분을 공급하고 링거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암침이 필요합니다. 사암침자요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방약도 함께 제공되면 좋겠지요. 홍역 증상 완화와 합병증 예방, 이 정도만 해도, 사암침자요법으로 이 정도만 해도 큰 성공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론, 먼저 상한눈 처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한눈에 대청룡탕증이 있거든요. 일단 본초는 여기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고방요약 참조하세요. 왜 본초를 인용 안 하냐면 사람들이 저건 뇌증이네 하고 자기 스스로 함부로 약을 지어 먹다가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전문가 용이니까 고방요약 참조하시고, 일단 주증만 보겠습니다. 주증, 절대 무한, 그러니까 대청룡탕증은 홍역을 앓고 있는데 땀이 하나도 안 나. 고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열이 안 식지.
만져보면 뽀송뽀송해. 분바른 것처럼. 그것이 주중이에요. 그리고 번조, 객증으로는 부맥이 있어요. 맥부긴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 열이 잘 안 내려. 열이 안 내려. 구갈, 사지 부종, 권태감, 뇨량 감소, 천명, 신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홍역의 증상, 전형적인 홍역의 고열을 수반하는 증상과 대청룡탕증이 같아요. 그런데 대청룡탕을 써야 될 조건은 절대 무한이다. 땀기가 하나도 없다. 뽀송뽀송하다. 주중,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홍역, 홍역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경로 중에 홍역 바이러스가 비강을 통해서 뇌로 직전한다? 그러면 뇌, 브레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특히 고열이 수반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대청룡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뇌로 전달되는 그 상황을 보면 후각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뇌 모세관 내피세포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말초혈관을 통해서는 말초혈액, 그리고 단액구를 통해서 뇌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대요. 뇌증이 두드러질 때 대청룡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치방광의 밑에 용당에 유치방광의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대청룡탕은 홍역으로 맥이 부긴하고 열이 나며 오한하고 어지러우며 몸이 아프고 숨이 차며 기침을 하고 목구멍이 아프며 땀이 나지 않고 번민하며 조급한 사람과 눈이 아프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눈 속의 혈관이 충혈되어 구름처럼 뿌옇게 가려지거나 미릉골이 아프며 머리와 귀가 아픈 사람을 다스리고 난검풍, 그러니까 트라코마증이라고 하죠. 으로 눈곱과 양통이 심한 사람을 다스리는데 차전자를 겸해서 쓰면 좋다. 두부의 종기로 인해 발열 오한하고 두 머리가 극통하여 찢어질 듯 아프고 매일 밤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사람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전형적인 홍역 증상이에요. 홍역을 앓게 되면 결막염을 수반하는데요. 그러면 눈알이 빨개지면서 결막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눈가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대청룡탕은 홍역으로 맥이 부긴하고 고열이 나며 오한하고 어지러우며 몸이 아프고 숨이 차며 상기도 감염증으로 인해 기침을 하며 목구멍, 쿠룹증이라고 해서 목구멍이 빨개지고 아파요. 목구멍이 아프며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 대청룡탕, 그래서 번민하며 조급한 사람과 눈이 아프고 홍역으로 눈이 아프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눈 속의 혈관이 충혈되어 구름처럼 뿌옇게 가려지거나 이로 인해 머리가 터질 듯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중이염 생길 수 있다 그랬죠? 머리와 귀가 아픈 사람을 다스리는데 두부의 종기, 두피에 종기가 난 거를 말할 수도 있지만 홍역으로 머릿속이 이렇게 붓거든요. 뇌가 부어요. 그것도 일종의 종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부에 홍역으로 뇌수가 부종을 일으켜 그것으로 인해 발열 오한하고 머리가 극통하며 찢어질 듯 아프고 매일 밤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사람을 다스린다. 무엇이? 대청룡탕이. 그러니까 이건 한방 전문가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큐펑처 클리닉 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방 전문의들은 이러한 증이 있을 때 대청룡탕을 제공하면서 사암침을 역시 제공하는 겁니다. 어차피 서의학으로는 대증요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mental impaired, 뇌 데미지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처방인데 유념해서 봐주세요. 한방 전문의들. 그러면 대청룡탕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암침요법, 어떠한 요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삼침 적용은 고열엔 일단 급히 사관을 따주는 겁니다. 합곡과 태충에 S극 붙이면 돼요. 고열이 내리지 않을 때는 합곡, 태충 양쪽에 다 넣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열을 조금이라도 식혀준 다음에 방광정격, 심승격, 담승격, 소장정격, 폐정격 등에서 증상에 따라 선용하는 겁니다. 고열이 심각해. 그러면 일단 사관을 딴 다음에 방광정격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초 혈액을 통해서도 뇌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 내의 면역력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 차원에서는 소장정격 같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가 고열과 함께 상기도 감염증이 너무너무 심각해. 그러면 방광정격과 폐정격을 쓸 수 있겠죠. 양쪽에 다 놔도 됩니다. 방광정격 양쪽에 다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소장정격 같이 넣는 겁니다. 뇌 증상이 심각해. 그럴 때. 그런데 이 사람이 폐렴 증세까지 겸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 환자가. 방광정격과 함께 폐정격을 양쪽에 다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열도 내리고 폐렴도 충분히 완화되고요. 무엇보다도 브레인 데미지를 막을 수 있어요. 브레인 데미지를. 방광정격의 경혈만 간단히 살펴봅니다. 방광정격은요, 상냥과 지음혈의 자석에 N극을 붙입니다. 어떠한 자석? 그렇습니다. 3의 1T, 3파이의 1T, 네오디듐 영구자석. 3파이란 둘레가 3mm라는 얘기고요. 두께 1T란 두께가 1mm라는 얘기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 참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현우 선생이 삼침 자석으로 가능하다 보급했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전양반이 하는 대로 고지곳대로 우리가 따라가기엔 좀 그래. 이런 그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의학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자석은요, 가능하면 삼침용으로 쓰려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만에 하나 1파이에 0.5T짜리 자석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용이하게 경혈에 부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3의 1T 또는 2의 1T 쓰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삼침 자석으로 가능하다. 원조가 누구? 적어도 우리나라에 삼침 자석으로 보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급한 사람은 오리지널은 저예요. 제가 권하는 대로 하면 틀림이 없어요. 제가 보급한 거예요. 초창기에 한의사들로부터 무지무지하게 욕 얻어먹어가면서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사이비 소리 들어가면서 보급한 거예요. 현재 의료보험까지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이니까 임상 경험이 제가 더 많거든요. 3파이의 1T 또는 2파이의 1T 쓰는 거예요. 원형 자석 쓰는 겁니다. 길다란 막대 자석 아니고요. only 요것만이 삼침의 보사를 자석으로 가능한 유일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S극을 부착할 경혈도는 위증과 족삼입니다. 방광정격, 상냥과 지음의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하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3파이의 1T. 족삼리와 위중엔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방광정격을 써야 될 조건, 즉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쓰냐면 뇌염, 뇌부종, 발열 등등을 목표로 쓰고요. 폐정격은 폐렴, 상부호흡기 염증, 소장정격은 뇌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데미지 입히는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발진, 혀를 타고 바이러스가 발진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면역적으로, 혈액 면역학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소장 전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증이 더 두드러지느냐, 이것은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방광전격 쓰세요, 폐전격 쓰세요, 소장전격 쓰세요, 이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증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취약점들을 잘 고려해서 환자를 직접 대하는 아큐펑처 클리닉 가시는 삼심쟁이, 그리고 한방 전문의, 그리고 내 가족의, 내 아이가 홍역에 노출되었을 때 오늘 방송 내용 잘 보시고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